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8년차 부동산 투자자이자 경매 투자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동산 경매 교육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게이터라고 하고요. 부비게이터의 뜻은 부동산 내비게이터입니다. 아파트 낙찰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1억대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경매 40건 하고 제가 공장이랑 그 건물 투자까지 진행했는데 처음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원래 이제 경매하기 전에 분양권 투자를 처음에 먼저 했었거든요. 20대 중반에. 그때 하고 시드가 이제 다 떨어져서 부동산 카페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2살 어린 친구분이 그 부동산 경매라는 걸 통해서 그 대기업 직장인 연봉 이상 번다라는 글을 봤었거든요. 그러고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그분을 만나 뵙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이렇게 해서 경매 책이랑 뭐 그다음에 유튜브,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드는 당시에 4천만 원 정도 모아뒀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신용대출을 전부 다 활용해서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엄청 심하지 않았어서 그래서 그 신용대출을 받고 8천만 원 시드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4천만 원 현금, 4천만 원 대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19년도였고요. 19년도에 이제 1억대 아파트를 낙찰해서 투자금은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고 1억 6,500에 낙찰을 받아서 1억 8,200에 바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때 이제 세금 제하고 남았던 순수익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었어요. 한 1,200, 300 정도 남았어요. 그게 이제 첫 경매 투자가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사고 팔고를 한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 낙찰 받은 적도 있고 한 달에 4개씩 이렇게 낙찰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첫 입찰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써야 되거든요. 그때 입찰표 쓸 때 제가 손을 벌벌 떨면서 도장을 적고 볼펜을 적으면서 3번인가 틀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입찰표 쓰는데 5분, 10분이면 쓰는데 그때 1시간 정도 썼거든요. 그 정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랬었는데 처음에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 경매라는 게 실제로 내가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어차피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2억짜리를 뭐 1억 7천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 내가 겁먹을 필요가 뭐가 있나. 잘 안 되더라도 나는 손해보면서 팔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포지션이니까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한 게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는 실수가 그냥 싸게만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외에 싸게 사기 전에 어떤 아파트를 싸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내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곳 또는 오를 확률이 좀 더 높은 곳의 지역을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매 투자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게 부동산의 지역을 보는 거를 공부를 또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미 가격 구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원래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남구 쪽에 분양했던 게 전체 계약률이 97%인가? 90%대의 계약률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미분양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신축 아파트 대장급들은 이미 가격이 서울처럼 20, 30% 이상 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위주로 아직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 공급이나 이런 게 조금 적어질 만한 그런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경매로 싸게 낙찰받는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제일 빨리 팔았던 물건이 생각나는데요. 그게 1억짜리 물건이었어요. 그 낙찰 받았었는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걸 제가 시세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 받아서 바로 팔 생각이었습니다.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지금 경매 같은 경우는 지금 85%에서 90% 대출까지 나오거든요. 오늘 저희 교육생분들도 2분 정도 낙찰 받았는데 전부 다 85%, 90% 지금 대출 연말에 안 나오는데 경매는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1억짜리 받아서 낙찰 받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불러 세운 거예요. 저기요 이렇게 하면서 남자 2분이었는데 뭐지? 제 차를 가로막은 거예요. 이거 뭘까?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건을 입찰했던 사람이 저랑 그분 2명이었는데 2등 하신 분인 거죠. 따라와서 내가 사실 여기에
아버지 명의로 된 게 이제 경매로 나온 건데 아들인데 내가 여기 사고 싶다. 난 여기 이 아파트에 되게 많은 추억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 일정 부분 조금 수수료를 서로 협상을 해서 파시면 안 되겠냐. 해서 그때 제가 한 그냥 뭐 세금 다 떼고 1,000만 원 정도 남는 구조로 해서 그날 사자마자 계약서 쓰고 법무사분이었거든요. 같이 있던 옆에 남자분이. 그래서 그분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계약서 쓰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팔았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는 이렇게 하면 돈을 매번 벌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딱 한 번 그 세금 다 떼고 7만 원인가 8만 원 남았던 투자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세금이 77%인데 44%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44%에서 77%로 넘어가던 구간인데 그 안에 빨리 팔아야 44%의 세금만 내는 건데 77% 세금까지 간 거예요. 제가 시세보다 2,500인가 싸게 샀는데 그래서 이자 내고 뭐 바로 안 팔린 거죠. 욕심 부려서 한 2달 안에 팔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고 한 6개월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 내고 뭐 하고 수리하고 이러니까 77% 세금 내고 나니까 제가 거의 한 8만 원인가 7만 원 나와서 곱창에 소주 한 잔 먹었던 그런 사례가 좀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욕심 부리지 말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플랜 B, C를 잘 세워두자 라는 걸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들을 조금 몇 개 소유를 하고 있고요. 매도 시점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을 그냥 자그마한 거 부산 쪽에 3개 정도 작게 들고 있습니다. 뭐 이게 3개라고 하지만이 합치면은 그냥 예를 들어 뭐 마포나 그런 쪽에 있는 건물 1개 작은 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엄청난 건물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택은 지금 세금이랑 대출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명의 1개당 투자할 수 있는 개수가 한 2개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연봉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출이랑 세금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아파트로 낙찰받아서 수익 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공장이나 제가 했던 부실채권 이런 투자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출도 많이 나오고 세금도 법인세를 내다 보니까 10% 20%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차익을 내기가 좀 더 이제 수월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경매로 낙찰받으면 마진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몇 천만 원 남기는 거에 비해 공장 같은 경우는 최소 수억 원 이상 이미 살 때부터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